먼저 소망사무국은 다양한 관심사와 배경을 가진 5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작가들은 게임, 웹툰, 웹소설과 같은 서브컬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망사무국은 우리 일상이 근처에 있는 친숙한 장르와 거기서 통용되는 어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이슈를 새롭게 재해석합니다. 또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허대찬 선생님이 자리를 해주셨고요. 짧게 허대찬 선생님을 소개해드리면 기술과 미디어로 조성된 오늘날의 환경과 그 안에서의 현상, 인간 활동에 관심을 두고 미디어 아트 그리고 디자인 분야에서 연구자이자 큐레이터, 교육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특히 한국의 미디어 아트 활동의 순환 그리고 아카이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 너무나도 미디어 아트 씬에서는 유명한 미디어 문화 예술 채널 앨리스온의 편집장을 2019년부터 역임하고 계십니다. 먼저 소망사무국 참여 작가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소망사무국입니다. 저는 소망사무국에서 총괄 기획, 그리고 유니티 개발, 사운드, 그리고 시나리오 컨셉을 맡은 김레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사무국에서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은 서진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사무국에서 전시공간 기획과 조형물 제작을 맡은 최준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사무국 팀에서 사용자 경험 기획과 프로세스 관리를 맡은 서요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사무국에서 기획, 아트 디렉터, 그리고 3D 모델링 및 게임 그래픽 전반을 담당한 오세원입니다. 저희는 보시다시피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서브컬처를 비롯해서 사운드, 그리고 3D 디지털 아트, 그리고 조형, 그리고 공학적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캐치해서 그것을 게임적 어법으로 풀어나가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패빙환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웹툰, 웹소설에서 지난 2018년부터 엄청나게 유행한 회귀, 그리고 빙의, 환생, 혹은 이 세계의 물의 이동, 그것을 다룬 소재를 말하는데요. 저희 팀은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헤빙환이 그렇게 유행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무엇이 그 주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울리고 또 공감할 수 있게 했을까라는 주제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지금 개인이 노력을 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고 그것을 판타지라는 그런 서사가 있는 작품에서 헤빙환이라는 어떤 장르적 어법으로 풀어나가 보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서 이루고 싶은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 웹소설과 웹툰에서 나오는 그 서사적 어법을 게임 장르로 옮겨오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는데요. 게임으로 오면서 웹툰, 웹소설에는 주인공만이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 승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게임 세상으로 그것을 옮겨오면 게임 플레이어인 각 사람들이 전부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승리하는 세계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 세계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서사 대신에 게임 플레이하는 그 내용 자체가 곧 그 작품의 내용이 되는 그런 형식의 작품을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5분간의 실험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각 플레이어들에게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권능을 쥐어준다고 하면은 이 세계가
5분간의 그런 어떤 실험을 거치면서 어떤 모습으로 멸망 혹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수집하는 것이 이 모두의 소망 프로젝트의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소망을 5분 동안 관객 여러분들께 수집을 하는데요. 그것을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멸망 혹은 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관객분들이 읽고서 현실 세계에서도 그것을 좀 비추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망 3부 그리고 그들의 프로젝트인 모두의 소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톡 프로그램에 대한 의뢰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제목을 설정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도출했던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이하면서도 그러니까 아까 웹소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웹소설 비슷한 느낌의 제목을 좀 뽑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두의 소망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부제목으로 소망에 대한 유정 그리고 하고 쉼표를 좀 붙였습니다. 결국은 나의 소망과 모두의 소망이라는 그러니까 범위에 대한 규정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연결될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좀 서로 반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의 소망과 모두의 소망이라는 것. 그게 이제 사회 안에서 개인과 그 개인의 바람이 어떻게 발현되고 전개되는지 그게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덩어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에서 닿게 되는 수많은 접점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순정으로 붙게 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굉장한 반발 나아가서 소망이라는 굉장히 좀 따뜻하고 온화하며 모두에게 희망을 갖게 만드는 그런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정반대의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는 굉장히 묘한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또 하나의 어떤 축이라면은 일단 게임이라는 형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팀 같은 경우는 게임성 그 자체를 풀어내기보다는 본인들의 주제를 어떻게 보면 같이 공유하고 전달하기 위한 전략이나 매체로서 활용한다라는 느낌을 또 강하게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게임성 자체는 이 소방상호보다는 플레잉 아트 메소드가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읽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제 회빙환이라는 화두였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소망이라든지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감정을 어떻게 보면은 간접 체험 또는 요거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용어, 언어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같이 들어있다고 보게 느꼈습니다. 네, 첫 번째, 아무래도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했었던 게 제가 읽는 게 맞는지 아니면 굉장히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호기심이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창작하시는 것을 추구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게임이고 동시에 미술관 안에 위치하는 작품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혹은 제3의 어떤 용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고 창작을 진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술관에 있어서 게임 작품이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고 많이들 소개를 하시지만 사실 그런 형태의 작품이 나온 지 좀 된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이제 지나면서 이제 게임 작품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에 익숙해지는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안에서 사실 아트 게임의 작업의 퀄리티나 톤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은 그 어떤 매체보다도 기술에 있어서 첨단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 그래픽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예쁘고 기존에 보지 못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매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작업에 있어서 독립 그런 게임을 만들지만 그런 매끄럽고 세련된 것들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방향성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실무의 전문가이신 팀원분들을 모았고 이번 작품을 통해서 그것들을 저는 성공적으로 구현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일단 저는 UX 기획자로서 그 프로덕트 메이커라는 정체성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을 상품으로서 제공하는데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진 세계에서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수많은 답변 중에 하나라도 제공하고 싶었어요.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 인디게임 얘기도 하셨지만
충돌이 있었죠. 이게 작품이냐 게임이냐 혹은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데 어떤 퀄리티를 높일 것이냐. 팀장 입장에서는 선택과 포기가 필요했겠지만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저희는 디지털 프로덕트였어요. 개발과 운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먼저 구현하고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 관객 경험을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제공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저 채우자라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요. 팀의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망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의 핵심 개념이자 다루는 주제로서 등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유가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무국이라는 건 또 어떤 일이 왜 들어갔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단체나 조직의 어떤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중심 기구로서의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을 때, 요건 이런 표피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이제 이 팀이 뭔가 표방하는 그런 의미가 내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팀은 컨셉에 굉장히 진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의 소망이라는 프로젝트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팀명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입국 심사대처럼 사람들의 소망을 받아서 소망세계로 이주시키자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무국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소망사무국 팀원들은 소망세계를 연구하다가 소망세계에 빨려 들어가서, 그러니까 먼저 빨려 들어가서 저희 다른 사람들을 안내한다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소망사무국 관리자들이자 팀원들은 일종의 입국심사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망세계에 찾아온 사람들을 일단 먼저 반겨주고, 그래서 넌 뭘 원하냐 해서 들어보고 그에 맞는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 팀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소망사무국은 소개하셨듯이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5명의 창작자, 작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매체를 기반으로 협업하면서도 직면한 가장 큰 도전과 극복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하셨을 텐데 그거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만들어가는 것과 작품으로서의 방향성을 일치시키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다 작가로서 어떤 원하는 방향성이 있으셨고 그것을 하나의 프로젝트에 녹이는 과정이 완전히 순탄치는 않았지만 저는 팀장으로서 이 모두의 소망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 팀원으로서의 이 팀원분들의 소망을 어떻게 모두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좀 부차적인 고민을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는 트라이 해보지 못했던 다른 기술들이나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실험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또 혼자 작업할 때랑 팀 작업할 때 차이점도 조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혼자 작업할 때는 나 자신만 설득하면 되고 제가 마음에서 뭔가 불어나서 표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 같은데 팀 작업하면서는 다른 분들의 의견도 하나로 모아져야 되고 때문에 이제 제 의견을 내려놓거나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작품 자체보다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갔던 주제들이 되게 흥미로웠다고 기억해요. 미술관이라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게 기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시태그 프로젝트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 중에 하나도 미술관이라는 장소가 어떤 의미를 새로 생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의 가능성 탐색일 텐데요.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그리고 지원이겠죠. 지원부터 실제 구현에 이르기까지 미술관이라는 장소 또는 공간에 대해서 어떤 고려를 하셨나요?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술관이라는 장소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저희 팀원분들이 전공도 뭐 공대, 인문대, 의대 이렇게 여러 전공을 가지고 있고 커리어 패스도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만나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너지를 미술관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미술관 안에서 게임 전시하는 것 자체는 되게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 공간에 대한 그런 성격적인 특수성을 좀 잊어버리려고 오히려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또 제가 가장 미술관에 가까운 사람이고 미술관, 개설이, 대한공간 이런 공간들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그나마 이해를 조금 하고 있는 편이어서 저만 공간을 의식하는 걸 버리게 됐었고요. 오히려 팀원분들은 훨씬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뭔가 게임이 미술관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지켜야 될 선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요. 국립현대미술관에 벽을 하나 뚫어보고 싶었어요. 여기 전시장 보면은 프로젝터 있는데 벽이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국립현대미술관에 벽 뚫어본 처음이 되고 싶었다. 개인적인 소망이 있었고요. 그래서 팀장님 소망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전혀 게임이랑 어떤 전시 공간이랑 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은 저는 없었고, 오히려 좀 더 발전적인 시도 혹은 좀 더 과감한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얘기를 더 붙여보자면은 아무래도 시작 자체는 일본에서 시작된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사회학에서 넓은 의미를 담보하고 있는 용어이긴 하지만은 하이 문화에 대한 어떤 것을 좀 국한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 것은 이러한 회빙안을 제기하고 가져오고 해석하며 안착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누군가에게는 되게 익숙한데 누군가는 좀 되게 낯설고 혹은 반반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소개, 그 이야기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회빙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코로나19를 정말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적인 그런 격리 사태를 겪으면서 좀 문화예술계 전반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웹소설과 웹툰은 특히 그 수혜라고 할까요? 그것을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이세계물, 일본의 그 이세계물이 원조격이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특히 한국으로 넘어와서 크게 유행한 회기 빙의 쪽에 더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원분들도 그것에 익숙한 분들도 계시고 조금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전반적으로 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초기에 발견한 것처럼 이 키워드 자체가 우리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감이 되는 어떤 깊은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친숙하게 느끼는지 혹은 멀게 느끼는지와 별개로 그런 주제 자체에 좀 공감해서 작업을 같이 이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망이라는 키워드의 시발점과 범위의 설정 역시 굉장히 좀 흥미롭게 생각을 했어요. 이 소망에 대한 개념 논의의 출발과 정의가 일단 궁금해요. 그래서 개인과 집단 간의 소망의 관계와 그 차이, 그리고 이것이 전이와 확장될 때의 갈등 등 흥미로운 지점을 굉장히 좀 많이 담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출발과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소망이라는 단어를 핵심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소망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공감하고 있는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했어요. 팀 내부적으로. 팀 내부적으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5명이서 얘기하는 거 가지고는 아직도 부족하다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사전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도 그거에 대응하는 거죠. 우리는 소망을 말하면 이루어준다. 근데 소망이 의외로 쉽게 언어화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언어화됐을 때 그것이 쉽게 해석되지도 않고요. 무엇보다 소망을 다 이루어준다는 그런 젖는 개념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고민도 있었고요.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사실 제일 하고 싶지 않은 건 그거였어요. 원숭이 손은 만들지 말자.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이루어지지 말자. 그리고 자원을 한정하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의 소원에 의해서 나의 소원이 영향받지 않도록, 즉 안전망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했을 때 더 고민할 게 많아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결국 소망이라는 것을 다 같이 와서 말할 텐데 그러면 내 소망이 남의 소망과 협력하게 되지 않을까? 혹은 내 소망이 안전망이 있다면은 협력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결국 게임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사용자 간 소통을 좀 최대한 차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웹페이지 안에서 자신의 소망만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으로 끝내고, 물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소망으로 인해서 나의 소망이 언어화되는 과정 자체가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초기 기획에선 온라인 스트리밍이 있었지만 그것이 없어진 것의 원인이기도 한데요.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영향받기 시작하면은 결국 자신의 소망 자체가 언어화되는 과정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소통을 최대한 그 미술관이라는 공간 안에서 오프라인 공간처럼 가상의 오프라인이 되겠지만 오프라인 공간으로 차단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소망 자체를 자신의 언어로서 개인화시키는 과정에 집중하였습니다. 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소망을 수집을 한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게임에서 이루어 준다는 컨셉을 어떻게든 이행을 했어야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게임이라는 어떤 매체고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분명하게 그 디렉터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어떤 한정된 세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현을 하기 위해 저는 전능감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능함을 이뤄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자연어로 입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게임은 모든 것을 다 제작하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카테고리화하자는 그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것의 카테고리를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GPT를 사용을 했고요. 프롬프트 작성을 할 때 저희가 각자의 그 관리자 컨셉에 의해서 어떤 한 소망의 하위 분야를 담당을 하는 프롬프트 구별을 작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트 여왕은 개인의 야망 그리고 권력 지배력 야망 같은 것을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고 고래 캐릭터는 세계 평화 그리고 영원 그런 소망의 하위 단어들을 이제 하나씩 골라가는 과정이 있었고 이 밖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휴식이나 그런 고독, 고립, 그 온전한 나 자신만의 그런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소망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저희가 카테고리로 포함을 했고 재정이나 그런 환경에 대한 소망들도 저희 관리자로 드러나진 않지만 게임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카테고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말씀에 기반해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작품 자체는 이제 소망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데이터로 치환해서 다루는 그 과정 그리고 시도였던 것 같아요. 이를 위한 사용한 메커니즘과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걸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활용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한 회차별로 결과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도 또 GPT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GPT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 컨셉과도 좀 영향이 있는데 저희가 이걸 소망 세계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 자체가 그런 인공지능의 어떤 러닝의 컨셉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고요. 저희 인간인 저희 5명의 판단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인공지능이 내리는 판단이 어떤 모두의 그런 묘한 타자성을 가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이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소망을 하트 여왕의 그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제가 이렇게 모집을 해도 막상 프롬프트를 인공지능에게 대입을 했음에도 그걸 인공지능은 저의 시각을 대변해주지 않더라고요. 객관적인 시각에 근거해서 그 소망은 사실 다른 관리자의 소망에 가깝다고 판단을 내릴 때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이 또한 나의 소망대로 돌아가는 세계가 아니라 역시 모두의 소망대로 돌아가는 세계구나라는 거를 체감하게 되는 어떤 계기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설문조사를 먼저 해봤어요.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 근데 이제 설문조사를 막상 해보니까 사실 설문조사 할 때 저희가 되게 생각하고 막 그러고 하기보다는 그냥 바로 머릿속에 있는 걸 바로 넣다 보니까 되게 피상적인 소망만 되게 많았어요. 저희 내면에 있는 소망을 한번 끄집어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아까 그 관리자 캐릭터에 각각 대응하는 올바름, 재미와 창의성, 평화로움, 소소한 자신만의 행복, 그리고 과식이 없는 솔직함 그런 가치들을 먼저 찾아냈고요. 그리고 비상적인 소망에서 나왔던 큰 세 부류, 재정, 어떤 돈을 버는 거랑
그리고 어떤 환경이 나아지는 거, 그리고 쉬는 거, 그렇게 3개를 더해서 총 8개로 분류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작동을 시켜보니까 소망을 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넣어봤을 때 생각보다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고루분포하게 잘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가 417이었고 지금 더 많은 세계들에 대한 아카이빙이 진행이 됐을 거예요. 이 데이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물론 기성 게임들의 접속자나 회차에 비해서는 비교하는 데 무리겠지만은 작품 또는 예술 프로젝트에서 얻기 힘든 굉장히 풍부하고 대용량의 데이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한 통찰이나 좀 흥미로운 사례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팀이 가장 놀랐던 점은 설문조사로 받았던 소망보다 훨씬 더 다른 양상의 소망들이 쌓이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지만 이게 게임이라는 매체 그리고 관리자와의 대화라는 형식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훨씬 더 장난스럽고 혹은 폭력적이고 자신의 뜻을 진심으로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그런 소망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또 초기 기획에서도 있었던 스트리밍이라는 그런 연출이 그 전시장에서 좀 간접적으로 구현이 됐어요. 왜냐하면 관객들이 입력한 소망을 거기 전시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사람들의 소망을 어떤 남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 장치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동시에 그것 때문에 더 욕설이나 비속어 그리고 좀 자극적인 내용으로 좀 눈길을 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해서 이끌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속어와 그런 어떤 민감한 내용,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지점이었는데요. 이것 역시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순화시키려는 기획이 이제 나중에 들어가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욕설이 들어간 닉네임을 작성하면 어떤 그렇게 좋은 호감을 갖지 않는 표현과 동물을 매치시켜서 닉네임을 변환한다던가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험상궂은 상어, 욕심쟁이, 도마뱀 이런 식으로 강제로 바꿔서 나오게 됐는데요. 그것을 또한 재미있어 하셨던 것 같아요. 불만도 물론 있었지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비속어랑 닉네임을 좀 안 좋게 짓는 거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지 말자는 주의였거든요. 왜냐면 그 광인 추종자 캐릭터를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날 것을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예술적 측면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익명성을 익명성의 뒤로 숨어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이게 있잖아요. 무슨 그런 거에 막 뭔가 파괴 본능이라든가, 물론 좀 짓궂은 사람들이 했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보고 싶었고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정말 게임적인 이해도가 높은 관객분들께서 이것을 TRPG처럼 즐기시는 모습도 있었어요. 닉네임 자체를 이 세계의 전사 이렇게 한 다음에 나 방어력 하나 올려줘, 나 힘 하나 올려줘, 이 건물 하나 부술 거야 이런 식으로 사용하려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정말 저희로 제작자 입장에서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게임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플레이라는 것을 결국 작동과 조종인데 거기다 다양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입력 방식으로 텍스트를 선택하셨는데 아까 전능감과 자연어 측면에서는 지금 좀 납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텍스트라는 방법을 선택하신 또 다른 어떤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대상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체와 타자의 구분이 필요한데, 그리고 타자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주체에 편입시킨다라고 말해도 되긴 하겠죠. 주체로부터 발산하는 명령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중 명령수단 중 가장 보편적인 도구로서 언어를 선택했고요. 언어화되지도 않은 소망은 사실 권력의 형태, 그러니까 의전 같은 게 여기 속하겠죠.
권력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어로 최소한 언어로는 정제해라. 그래요. 그다음에 공유하기를 바랬습니다. 여기는 해시태그의 정신을 좀 따르기도 했는데요. 소망은 언어로 구성, 그러니까 레이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언어로서 구성되고 공유될 때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어 자체는 사실 도구이기 때문에 좀 너무 쉽게 대상화되긴 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오히려 대상화되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 전시작품으로서는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언어를 선택했고요. 작품명이 나 혹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모두의 소망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상화된 언어는 더욱더 훌륭한 도구가 되죠. 마지막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의 팀 활동에 대한 계획 그리고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방향성에 대한 소개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사실 이렇게 프로젝트 팀으로 모인 것이 첫 작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 작업을 해왔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과 같이 작업을 하게 되어서 또 아웃풋적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작업이었고, 저희 팀은 이 정체성을 계속 살려서 저희가 사회에서 관찰하는 어떤 현상들을 게임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계속 이어가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는 이제 작가로서 어떻게 예술가로서의 그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가지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살려서 어떤 상업적인 면으로나 어떤 서비스적인 면으로서도 저희 특색을 살리면서 계속해서 작품과 프로덕트 사이에 고민을 해가면서 저희만의 것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